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지사항에 가면은 공지사항에 보면 구글 사이트 팩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제가 쓴 11권의 책들을 다 그대로 원문 내용들을 거의 다 그대로 그림 형식으로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책의 처음에 있는데 이제 수학이 수라는 거에 의해서 수의 어떤 본질 또 수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 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건가 뭐 우리가 이제 수에 대해서 그죠 유리수 무리수 뭐 무한 뭐 허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수학적인 거 수학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게 나하고 뭔 의미를 주는가 그 수가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치나 이런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것은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학생들이 이 글을 어떻게 썼는가 뭐 좀 궁금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건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냥 수를 갖고 글을 쓸 수 있거나 유리수, 무리수 그것에 담겨진 의미는 뭐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한 2011년경에 한 1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쓴 글인데 그때 수업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집합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는데 무한집합과 유한집합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은 내 삶에, 내 가치에 어떤 의미를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 좀, 유한과 무한의 어떤 정의가 있죠. 유한과 무한의 어떤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보면은 그 무한의 정의는 거죠. 무한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진부분 집합이 있는 거예요. A가 그죠. X의 진부분 집합일 때, 음,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짝수의 집합 B가 그죠? 얘는 B는 짝수인 거예요. 그죠? 짝수 A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할 때 A와 B는 같지는 않죠. 그죠? 근데 A와 B는 대등하죠. A와 B가 이제 대등하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A와 B가 이제 대등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A와 B가 대등하다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은 거죠. 자연수의 집합은 뭐 1, 2, 3, 4 이렇게 나가죠. 그죠? 5, 6, 7, 8 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짝수의 집합을 보면은 짝수의 집합은 2n으로 쓸 수 있죠. 짝수의 집합은 2n인데 2, 4, 6, 8, 뭐 10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12, 14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1은 2에, 2는 4에, 3은 6에, 이렇게 4는 8에, 결국에는 5는 10에 이렇게 각각이 다 대응이 되니까 n과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은 누구가 많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지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두 개의 개수는 서로가 대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부분인데 그죠? EN이라는 것은 짝수의 집합은 어, 그죠? 얘는 얘의 EN이라는 것은 얘하고 대등하지는 않죠. 이게 부분인데 그죠? 얘하고 얘는 개수는 얘는 얘의 집합과 얘의 집합을 우리가 봤을 때 어, 이게 집합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니죠. 그죠? 집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합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는 집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n과 n이라는 것은 2n과 n이라는 것은 개수로 봤을 때, 농도로 봤을 때, 카디널리티 이쪽에서 봤을 때의 관점은 대등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n이 자연수의 집합이 무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수의 집합이 무한이라는 얘기는
그죠? 부분이 무한히 많다. 이건 중학교 때 어쨌든 얘기고, n이 무한히 많다라는 개념 자체는 자연수가 무한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부분집합이 있는데, 진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진부분집합이 있어서 진부분집합과 자연수의 집합 이게 대등할 때 이 n을 무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n을 무한이다 이렇게 무한집합.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한과 유한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건가? 이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갑자기 웬 베니스의 상인 거죠. 유한무한과 베니스의 상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개념, 뭐 신의 개념, 뭐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니스의 상인 얘기를 알죠. 이제 샤일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포시가 나오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죠? 어떤 일이 이제 샤일력이 그죠? 이렇게 보면은 샤일록과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안토니오라는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빚을 못 갚은 거죠, 그죠? 못 갚으니까 그때 이제 못 갚은 대가로 가슴에 1파운드를 살을 이제 원했던 거죠. 1파운드에 이제 살을 원하는데 그 사람을 사실 1파운드 살을 이렇게 그죠? 어쨌든 자르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살을 자르긴 자르는데 그죠? 이렇게 준비했는데 가슴팍에 살을 자르는데 인정한다. 그러니까 샤일록이 뭐 그냥 예 그럼 자르겠습니다 했는데 기다리시오 할 말이 있어. 정세원고에는 한 방울의 피도 준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살 1파운드예요. 근데 살 자르는데 피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피가 나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과 무한과 유한과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분과 전체가 대등하다는 얘기죠. 부분과 전체가 대등하다.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사고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부분이라는 게 부분과 전체의 관계죠. 부분은 우리의 생각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부분은 전체보다 작아요, 그죠? 부분은 전체보다 작은데 여기서 무한의 개념은 뭔가 하면 무한의 개념은 부분과 어떻다 전체가 부분과 전체가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유한의 관점인 거고 얘는 이제 무한의 관점인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분과 전체가 대등하다라는 건. 살 1파운드는 사실은 이제 유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거예요. 그죠? 1파운드일 뿐이지만은 무한의 관점에서 살 1파운드가 그 사람의 생명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 1파운드 샤일록의 관점은 그냥 부분과 전체 살 1파운드인데 몸에서 일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 판사의 개념은 살 1파운드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1파운드의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과 전체는 사실은 그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살 1파운드라는 건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고에 있어서의 큰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부분과 전체가 이런 관계냐.
그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약자가 있죠. 사회적인 어쨌든 약자, 힘없는 사람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권력을 쥐었거나 어쨌든 뭐 이렇게 큰 뭐 부를 가진 이런 사람들과 봤을 때고 뭐 정말 이렇게 좀 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못 찾고 자극게 이제 소외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대등하게 본다면은 조금 가난한 사람이나 좀 모자란 부분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또한 뭐 사회적인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부분과 전체를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해석해 보자라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여행을 간다 그죠. 한 명은 뭐 부산 가고 싶고 또 뭐 나머지 학생들은 서울 가고 싶어. 뭐 이런 유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되지만 이제 무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한과 무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좀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